35살 때 제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좀 제한적이라고 느꼈고요. 전문직, 그러니까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분들과의 어떤 차별, 차이, 한계 이런 것들도 분명히 느꼈고요. 로스쿨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갈 수 있는 로스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준비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정해주셨어요. 당신이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 뭐 몇 군데. 그 중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영남대하고 동아대학교였습니다. 나이도 좀 덜 보는 학교였고 사법시험 준비를 했던 분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준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학부는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3.75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토익 시험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원래 영어를 좀 잘하던 편이 아니어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 봤는데 한 700점대 이렇게 나왔고 회사에서 800점, 900점 만들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 이제 토익을 좀 내려놓고 퇴사는 리트 시험 한 2달 전에 퇴사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해서 리트 점수가 더 나오면 로스쿨 그 해에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욕심 때문에 이제 2달 남겨놓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점수가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106.7점이 나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은 점수여서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영남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가 이제 자소서 비중이 높은 학교였거든요. 특히 영남대는 많이 높았고요. 다른 점수가 남들보다 좀 낮아도 자소서에 승부를 걸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썼어요. 9월에 접수인데 아예 3월부터 학교를 딱 정해놓고 자소서 항목은 잘 바뀌진 않으니까 쓰고 고치고를 수없이 했고요. 다 드러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첨삭해 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정량적 요소를 갖추는 것보다 거기에 시간이 훨씬 더 들어갔습니다. 성장 과정 적는 게 있었고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 어떻게 들어와서 공부를 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변호사 생활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아마 물어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글을 통해서 내가 수험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려고 살면서도 내가 이런 수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나와서는 발로 뛰는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적었을 건데 충분히 낮은 마음으로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취지로 최대한 겸손하게 쓰되 자신감 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글이 거짓말이 진짜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모두 내라 라고 했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다른 그 지원자보다 수험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고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엮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가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당연히 불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 로스쿨에 이제 모의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점, 토익, 리트만 입력을 해서 몇 배수로 나오는지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5배수 밖이었어요. 7배수 막 그랬어요. 어느 군에 넣으면 5배수 바깥, 어느 군에 넣으면 7배수 바깥 뭐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엔 저는 최초 합을 했기 때문에 자소서가 당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는 5배수 통과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기는 했는데 그게 완전히 합격에 가깝다라는 느낌 못 받았고요. 면접에서 잘 해야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남대는 면접에서 한 가지 주제를 그 찬반까지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 순서까지도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본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스터디를 조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연습을 해보고 면접 관련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다 대비하는 건 불가능해서 좀 시사성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고 들어갔고요. 제 기억으로는 캐시리스 사회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아마 물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심하게 공격하지 않으면서 제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볼 때까지는 합격하겠다 그런 낙천적인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가 딱 끝나고 나니까 모든 어떤 생활 패턴이나 리듬이나 아니면 삶을 불합격했을 때 맞췄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도 알아보고 발표가 나는데 합격을 딱 해서 살면서 기분 좋았던 몇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다 가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된 상황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분량에 대해서 많기는 했지만 그렇게 압도당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아마 그런 게 없는 분들이 지금 로스쿨 입학을 하시면 그 양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3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셔야 되고 시행착오 없이 끊임없이 효율적으로 많은 시간 공부를 하셔야 무난하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뭐 집안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 스스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조사가 좀 생기거든요.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공부 이외에 신경 쓸 일들이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이나 에너지가 좀 뺏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였어요. 저도 그랬고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전국인 로스쿨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고 있어요. 저희 때하고 저희 다음 기수가 다르고 그 다음 기수 또 다르고 점점 치열해지고 성적도 올라가고 제가 그때 확인한 통계로 뭐 2,000명 중에 35세 이상 합격자가 뭐 40명, 40세 이상이 뭐 7명 뭐 이렇게 봤거든요. 운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예 또 안 뽑지는 않는 것 같아서 성적을 갖추고 자기만의 어떤 무기를 성실함 그리고 체력, 능력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면 입학이 가능은 하지만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업을 접고 이거에 올인하시는 거는 보내드리지는 않고요. 리트 같은 경우는 직장을 병행해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고 토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을 다하시되 생업은 좀 병행하시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게 있는데요. 세상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하지만 이제 저처럼 재능이 부족해도 꾸준하게 하루하루 꿈을 향해서 정진을 하시다 보면 그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그 과정에서 얻은 뭐 지혜를 통해서 또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꾸준하게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